여러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아주 위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요. 최근 시장에 아주 그럴듯한 주장이 퍼지면서 수많은 HRP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명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잭 XBT가 던진 한마디, XRP 투자자들은 결국 내부자들의 탈출을 돕는 유동성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XRP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이 모든 행동이 사실은 그저 가격을 부풀려서 내부자들이 자기 물량을 비싼 값에 팔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 그대로 총알바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끔찍한 주장인 겁니다.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죠. 이런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왔다면 무시하면 그만이겠지만 데이터 분석가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이며 데이터가 어떻게 정반대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잭 XBT의 주장을 완벽하게 박살낼 4가지 핵심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까보니 대다수의 XRP 홀더들은 손해는커녕 오히려 수익 상태에 있다는 사실. 둘째, 시장의 투기 거품은 꺼지고 오히려 그 자리를 묵직한 기관 투자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셋째, H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실제 금융 현장에서의 사용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 월스트리트를 필두로 한 거대한 제도권 자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HRP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가지 팩트를 확인하고 나면 내부자들의 유동성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근거부터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SOP, 즉 SOPR, 스펜트 아웃풋 프로핏 리조 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투자자들이 코인을 팔 때 과연 이익을 보고 파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표값이 1보다 높으면 평균적으로 다들 익절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1보다 낮으면 손절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최근 HRP의 SOPR 지표가 꾸준히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시장에 XRP를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XRP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지갑 주소의 무려 93%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 즉 수익 구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희생양의 모습이겠습니까? 내부자 유동성 프레임은 이 첫 번째 데이터 앞에서부터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런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일부 고래들이 가격을 끌어올려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해 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고래들도 사람인지라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일부 물량을 정리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움직임이었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이 오자 이 고래들은 물량을 던지기는커녕 오히려 매도를 멈추고 조용히 XRP 물량을 다시 사모으는, 즉 축적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의 가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만약 XRP가 정말 내부자들의 탈출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가격을 한껏 끌어올린 뒤에 물량을 전부 던져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래들조차 확신을 가지고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한 펌프앤덤프 사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두 번째 팩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근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동안 XRP 시장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인해 열기가 뜨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파생상품, 즉 선물의 미결제약정, 규모를 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었는데요. 미결제약정이라는 것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선물 계약의 총량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레버리지를 이용한 단기 투기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려 110억 달러에 달했던 XRP 선물 미결제약정 총액이 77억 달러 수준까지 약 30%가 급감한 겁니다. 이것을 두고 누군가는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오히려 시장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청신호에 가깝습니다. 과도하게 낀 레버리지 거품이 해소되고 단기 시세 차익만을 노리던 투기꾼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미결제약정이 크게 감소하며 시장이 한번 식고 난 뒤에 오히려 견고한 저점이 형성되고 진짜 장기 투자자들이 진입하는 매수 국면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투기꾼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는 지금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등판이죠. 앞서 말씀드린 레버리지 축소 국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뉴욕주의 한 공적 연기금이 포트폴리오에 XRP를 편입하고 그 보유량을 급격히 늘렸다는 사실입니다. 연기금은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서 XRP를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XRP가 더 이상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님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레이스케일의 XRP 신탁, XRP 트러스트,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월가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투자기관이죠. 이들이 운용하는 신탁 상품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기관 자금이 XRP를 직접 매수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단기 투기에서 XRP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실수요 기반의 투자로 완벽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이제 XRP의 본질, 바로 유틸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XRP가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면 과연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리플의 핵심 기술인 ODL, 즉 온데마드 리퀴디티의 최근 분기 처리액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전 분기와 비교하면 말 그대로 폭발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ODL은 국경 간 송금 시에 XRP를 브릿지 통화로 활용하여 수수료를 절감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서비스인데요. 1조 3천억 달러라는 돈이 실제로 XRP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였다는 것은 XRP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나 백서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금융 현장에서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부자들의 유동성이라는 주장은 이처럼 압도적인 실제 사용량 데이터 앞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XRP의 유틸리티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리플이 직접 발행을 시작한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XRP 생태계의 새로운 심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총 유통량이 벌써 6억 4,200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 RLUSD의 활성화는 XRP 레저의 전체적인 트랜잭션 볼륨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평균 트랜잭션 볼륨이 40%나 급증했죠. 뿐만 아니라 RLUSD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도 4억 달러가 넘는 거래량을 만들어내며 XRP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 XRP 레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이는 XRP 레저의 기술력과 안정성, 그리고 미래 확장 가능성을 시장의 거물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탄탄한 실제 사용 사례와 확장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속이 텅 빈 투기성 자산이라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근거입니다. 바로 제도권 자금의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ITP 시장 데이터인데요. ATP는 상장지수 상품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가장 손쉽게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ITP 시장에서 XRP를 향한 자금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의 데이터를 보면 XRP 관련 ETP 상품으로 무려 3주 연속 대규모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월 18일이 포함된 주간에는 한 주에만 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이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모든 알트코인을 통틀어 자금 유입 1위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기가 시장 전반에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던 와중에도 월가의 거대 자본은 오히려 XRP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거죠. 이는 XRP에 대한 기관들의 강력한 신뢰와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ETP 자금 유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드디어 XRP 선물 ETF가 승인되었고 지금은 현물 ETF 신청서까지 제출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물 ETF 승인이라는 것은 XRP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완벽한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관문이나 마찬가지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사실상 XRP의 비증권성을 확인해준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 앞서 말씀드린 뉴욕 연기금의 매입과 같은 기관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즉, XRP는 이제 소수의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투기적 토큰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 월가의 포트폴리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주류 자산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앞에서 내부자들의 유동성이라는 낡은 프레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핵심 근거들을 하나로 모아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ODL과 RLUSD라는 실제 사용 사례가 단단한 펀더멘털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단기 투기 세력은 떠나고 그 자리를 연기금과 같은 장기 기관 투자자들이 채우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어려운 것이 경제 환경 속에서도 ETP를 통해 기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견고한 투자 심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 승인이라는 제도권 편입을 통해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각이 맞춰지면서 완성된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부 분석가들이 주장하는 내부자들의 유동성이라는 허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실제 사용처를 기반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거대한 제도권 자본을 빨아들이며 이제 막 성장의 봉해도에 오르려는 강력한 디지털 자산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XRP 투자자 여러분은 절대 내부자들의 탈출을 돕는 희생양이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XRP라는 거대한 금융 혁신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주기자, 앞으로 다가올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을 가장 먼저 함께 누리게 될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데이터가 이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거 없는 비난과 공포 조장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진짜 가치를 직시하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당당히 동참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